안녕하세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25일 집회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당이 다시 도도히 흐르는 반문재인 정권 민심이 바다에 뛰어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집회였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진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리에 소응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라든지 또 우리 당을 향해서 박수치는 여러 분들을 보니까 이 민심이 이제 투쟁하는 본격적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집회는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서 구국투쟁을 이끌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보수우파 정당으로서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구국 세력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25일 날 저희들이 집회할 때 또 대한민국에서는 참 기상천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님 시절에 통진당을 해산하고 또 그 당시에 이석기 씨죠.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분이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2015년에 징역 9년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실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에서 마지막 확정 판결하고 징역 9년을 살고 있는 이 인사에 대해서, 이거 친북 인사죠. 뭐 간첩 수준이죠. 간첩이라고 하죠. 석방을 하라는 차량 시위를 2,500대 서울 곳곳에서 했다는 이야기 듣고 이게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하는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흐름이 아마 남은 2년의 문재인 정권 동안에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깨어서 이걸 제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통제되는 언론 때문에 실상을 잘 모르는 서울 시민들께서 또 알면서도 또 두려워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직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좀 꺾고 저지하는 이런 큰 흐름이 좀 우리 보수파에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콩 보안법이 지금 통과된 이후로 지금 3주가 지났습니다만은 이게 보니까 홍콩 보안법이 단순히 뭐 일국양제 체제, 중국과 홍콩을 일국양제로 봉헌시키는 체제가 아니고, 누가 보아도 국제정치적으로 보아도 지금 중국 공산당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보는 것처럼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 영장도 없이 홍콩 시민들을 언제든지 구금하고 신문할 수 있는 아주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전체주의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판단력을 흐리고 걸 보면 홍콩의 보안법 통과 사례에서 홍콩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민주주의 파괴 현장을 보면서 우리 거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개헌을 하려는 이런 시도가 아마도 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면서 용어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겠습니다만은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인권과 앞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도 홍콩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제한되고 통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사이버 활동도 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디지털 전체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으로 증정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 개헌 정국에서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명확하게 하나뿐 남았어요. 반드시 개헌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비판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시도도 우리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은 허락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국제정치 체제를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고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뒤이어서 여러 곳도 지금 폐쇄하겠다고 그러고,
9,2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들을 미국이 입국 금지시키고 미국에서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초강경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동안에 미국에서 행한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이라든지 친중 행각보다 더한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언론들과 또 양심의 수렁은 사법당국들의 그런 방조로 인해서 심각하게 친중화되어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심했으면 심했지 적지 않다. 이 정권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문재인 친중 정권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익도 아마 많은 산업 관련 정보라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빠져나가고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뭐 지난번에는 뭐 부정선거 문제까지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익이 침탈되는 현장에서 반중국 공산당 노선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다시 한번 노선을 가다듬고 저도 정책위장으로서 한번 이 문제를 연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와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공당이라도 목소리를 내는 이런 좀 이슈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다시피 그 레이 미국의 FBI 국장이 며칠 전에 미국 허드슨 연구소 개인 연설을 통해서도 미국의 공공의 적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천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이고 그리고 패권적인 성향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더하면 더했지 절하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노력을 그렇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이던 문제는 제가 과거에 그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하신 박세일 전 교수님하고 같이 이 문제가 아주 투쟁한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국회의원직 던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밑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이슈를 만드는 걸 보고 저도 같이 이 문제를 논했는데 이거는 뭐 충청도 지역의 표심을 잡고 민심을 잡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충청도 출신입니다만은 이거 정치적으로 또 정치 포퓰리즘으로 대선에 대비해서 또 이슈를 죽이려고 이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입장 정리를 해서 이것도 중요한 전국 현안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수도 이전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국제 정치가 빠르게 흐르는데 북한 체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뭐 예단은 어렵습니다만 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또 그때 가서 또 옮길 겁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당론이 앞으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모여서 정해지는 이 문제들을 본격 이슈화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